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연철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창의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유아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 창의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유아의 창의성을 매우 쉽게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놀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오송과 가까운데 어제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오송으로 오송.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솜씨가 좋은 사람들에게 제주도 참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언어적 상상력은 다른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놀이의 재미에 푹 빠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는 말 걸러 왔습니다. 말을 걸어도 말이 없네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말놀이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는 말놀이 연구회입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곽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시 벽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란유치원 교사 박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유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유치원의 최이나입니다. 박 선생님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나요? 저는 교실에서 유아들이 말놀이를 하는데 제가 말놀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말놀이는 교육적으로 매우 좋은 놀이가 되어줄 것 같은데 말놀이가 정확히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또 말놀이 종류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말놀이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말놀이가 교육적으로 좋은 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재밌으니까? 단순히 재미있어서 말놀이를 하는 것인지 유아들이 왜 말놀이를 하는 건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놀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말놀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놀이가 뭔지 찾아왔어요. 말놀이는 말을 주고받으며 즐기는 놀이래요. 간단하죠? 스무고개도 말놀이예요. 그리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옴나무 가자 가자 감나무 놀이인데요. 이 노래도 말놀이래요. 그 나무 노래 아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요. 전래동요 활동으로도 했었고 동시 활동으로도 했었어요. 실제로 말놀이와 노래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말놀이는 고대 문화의 시가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어때요? 리듬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말노래와 노래에 대해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루소의 언어기원론이라는 책에서 언어와 음악을 함께 다루었어요. 뿐만 아니라 언어와 음악이 공통점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기서 퀴즈! 과연 그 공통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요. 목소리를 낸다? 오, 맞아요. 딩동댕. 바로 말도 노래도 목소리를 사용한다 입니다. 이거 상품도 없는데 이렇게 잘 맞추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요. 신체를 이용한다? 맞아요. 둘 다 몸짓을 쓴다. 총 3가지였는데 벌써 2가지나 맞히셨어요. 나머지 1가지는 뭘까요? 글쎄요. 더 있나요? 좀 어려우시죠? 나머지 하나는 둘 다 옮겨 적을 수 있다 예요.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외에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리듬을 타지 않으면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시나 말놀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발화에서도 리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 로봇처럼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놀이를 하는 이유와 직결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듬은 말놀이에서 잘 느낄 수 있잖아요.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 있는 의사소통 영역의 사례를 보면 말놀이와 리듬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기 표현력도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놀이는 언어로 매개가 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자기 표현력의 열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유나 유의적인 표현력도 향상될 것 같아요. 말놀이를 하다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무고개나 수수께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놀이를 할 때 웃기게 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유의적인 표현력도 늘겠지요. 선생님 말씀대로 창의성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표현을 써야 되기도 하고 남들을 웃기려고 재밌는 말을 선택해야 되기도 때문이겠죠. 저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말놀이를 하려면 잘 들어야 되고 듣고 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말해야 해요. 그리고 어떨 때에는 말놀이를 할 때 읽으면서 참여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쓰면서 표현해야 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의문인식 능력도 기를 수 있어요. 의문인식 능력은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를 분석하는 능력인데 초성놀이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기억과 리을만 제시하고 거기에 알맞은 단어를 생각해내는 말놀이예요. 구름 이렇게요? 기린? 가루. 그릇. 맞아요. 이렇게 말놀이로 음소, 음절을 변별, 합성, 탈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소를 습득하거나 또 음운 인식 능력에 언어학적 기초 능력을 기르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놀이를 하면 새로운 언어의 생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니 말 다 했죠. 친구와 함께 규칙을 만들면서 상호작용해야 되니까 인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게 놀이하면서 이렇게 많은 배움까지? 정말 우리가 원하던 놀이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배움만 일어날지 확신이 좀 서지 않아요. 솔직히 장난만 칠까봐 걱정도 되고요. 저희 반에서 아이들이 말놀이를 하면서 말장난으로 번졌던 사례가 있거든요. 같이 함께 보실게요. 니나 니나 니 고릴라다 나를 왜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가위바위보 슬보슬 개미 똥꼬 싫으면 시집가라. 짜증나면 짜장면 우울하면 울면 말놀이 같긴 한데 계속 독려하기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 반에서 이런 말장난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필요한 말놀이라면 규칙을 정해서 함께 해보고 만약에 교육적 의미가 방해받고 있다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 말이에요. 맞아요. 말놀이가 언어를 사용하고 또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장난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 모든 놀이가 그렇지 않나요? 다른 놀이라도 충분히 장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교사가 그 놀이를 못하게 한다면 유아들이 할 수 있는 놀이가 점점 줄어들고 또 사실 교육적 의미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도 사라지고 재미도 없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교사는 말놀이를 하기 전에 이 말놀이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놀이를 했을 때 교사가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예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똥똥똥자로 시작하는 말 똥? 똥개, 똥전화, 똥책 똥선생님 똥주서 하지마! 선생님, 서준이가 저보고 똥준서래요. 유아들이 똥으로 시작하는 말을 하고 있네요. 이 놀이는 동두음 말놀이라고 해요. 같을 똥, 머리도, 소리, 같은 첫 글자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언뜻 들어보면 정말 동두음 말놀이 같기는 한데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냥 아는 글자에다가 똥을 붙이기만 한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음절을 다른 단어 앞에 붙이면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리듬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어쨌든 유아들이 어휘를 총동원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교육적 의미를 발견한 교사는 유아들이 좀 친구를 놀리는 말 대신 다른 말로 바꿔서 말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어요. 말놀이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저번에 자기 전에 아빠랑 했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말로만 하니까. 그리고 재밌잖아요. 맞아. 웃겨. 어떤 게 재밌어요?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지어서 말해도 되고 웃기게 말해도 되고 그리고 뭐 알아맞힐 때도 재밌어요. 그리고 친구랑 하니까 재밌는 거죠. 선생님은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말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어때요? 만일에 잘잘잘 말놀이를 한다고 하면 그 노래를 교실에서 미리 배경음악으로 틀어주는 거죠. 잘잘잘 말놀이는 비슷한 소리를 가진 낱말을 찾아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소리의 유사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림 가사판도 같이 게시해줘서 노랫말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이 꾸준히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림 가사판이니까 글자에는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점차 갈수록 글자에도 같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와, 그림 가사판을 두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교실에 말놀이 책을 비치해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시중에 팔고 있는 말놀이 동시집이나 아니면 의성어 의태어 말놀이 책을 놓아도 좋고, 아니면 교사가 직접 말놀이 책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말놀이의 규칙을 나타내는 교구를 제공해 주는 건 어떨까요? 가로 시작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안 쓰는 달력을 이용해서 가 글자는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글자는 넘기면서 가로 시작하는 말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말놀이를 유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만 말놀이의 경우 이러한 외부의 자극 없이는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놀이에서도 이런 환경과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말놀이에서 환경 조성은 정말 많이 중요하죠. 공간과 자료에 제약이 없다는 건 장점으로 아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말놀이에서 공간과 자료는 매우 중요해요. 자료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공간의 경우에는 집단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대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둥글게 모여 앉아서 말놀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대 대다수로 말놀이가 이루어진다면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유형으로 앉아서 말놀이를 할 수 있어요. 교사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 것은 잘 알겠는데 뭔가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게 뭐죠? 교사의 자신의 준비 아닐까요? 사실 모든 놀이가 그렇듯 말놀이를 시작할 때에도 유아로부터 발현되는 순간을 포착하여 시작할 수도 있고 또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고려하면서 제안하여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말놀이는 둘 중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말놀이 규칙을 알려주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해요. 개정 누리과정 곳곳에서도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교사의 역할은 꼭 필요해요. 와, 그럼 교사의 역할이 정말 많네요. 교사는 말놀이의 교육적인 의미도 살펴봐야 되고, 또 말놀이에 참여도 하고, 또 언어 발달의 변화도 살펴봐야 되고, 또래 관계도 분석해야 되고, 교사의 역할이 정말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교사는 말놀이를 하기 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숙지해야 할 것 같아요. 교사가 말놀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유아들이 말놀이를 시작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유아들이 말놀이를 하고 싶은데 교사가 지원을 못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정말 말놀이를 즐겁게 자유롭게 하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면 교사부터 말놀이 마인드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었대. 짜자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 아, 물고기 잡아먹힌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먹이가 그 다음엔 너무 지우라? 조그맣대요. 먹이가 너무 조그매서 계속 배가 고팠대? 응. 먹이가 너무 작아서. 무늬가 있었대, 무늬. 응. 먹이 너무 조금 먹어서 배가 고팠대. 얘는 뭐야? 문어가 있었대? 응, 문어가 있었대. 그래서 어떻게 저도 됐대?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 근데 먹물이 났대. 먹물이 나왔대. 그래서? 나는 검은하게 됐대, 안 보였대. 아, 검은색이 됐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응. 물고기가 여기, 응. 물고기가 여기 한 명 응. 들어왔는데 먹물 속에 들어갔대? 여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있어서 응. 너무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 배가 커질 거 이만한 뭐 물고기를 먹었구나. 근데 배가 응. 치워게 주세요. 그래? 치워게. 그래서? 응. 그래서 더 큰 물고기가 자기보다 더 큰 물고기 먹으려고 하다가 먹혔대. 배가 아팠대. 배가 아팠대. 너무 큰 거 먹어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대? 우는 거야? 근데 응. 너무 병원 차고 왔는데 너무 작아서 못 탔대. 아, 그랬구나. 작아서 못 탔대. 그래서? 사람도 너무 작아서 사람 너무 작아서 구해줄 수 없었어? 아, 못 탔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사람을 지를 수 없었대. 그럼 어떡해? 근데 응. 저도 이제 그려보고 싶어요. 지율이한테만 물어봐. 응. 이게 뭐야? 구해에 왔죠. 그래서 아주 이게 뭔데? 고인이래. 아, 거인이 갑자기 나타났대? 네.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래서요? 그래서 지율아? 나도 그려보였는데. 건이 다음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실려가서 실려갔어 병원에? 실려가서. 그래서 응. 그다음 다음에 큰 거인이 병원에 데려가 준 거야? 선생님이 그린 거 아니야. 지율이 엄마가 그린 거야. 근데 응. 상어가 사람을 얻었대. 뭐라고? 상어가 사람을 얻었대. 사람이 됐다고? 사람이 됐다고? 상어가 사람이 돼서 끝난 거야? 네. 아. 그다음에 지율이 말놀이 마인드의 교사가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지켜보고 있네요. 정말 재밌겠어요. 이런 게 말놀이라니. 우리 얼른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해요. 정말 교육 환경도 준비되어 있고 교사도 준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본격적으로 말놀이를 시작해야 할까요? 유아로부터 말놀이가 발현되면 그것을 교육적 기회로 삼아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 글자에 관심을 가진 유아로부터 말놀이가 발현된 사례예요. 함께 살펴보시죠. 선생님, 친구 있어요? 있지요. 이름이 뭐예요? 박지혁이에요. 박지영이요? 선생님, 제 이름에는 양지고기와 같이 양자가 들어가요. 그렇네요. 그럼 정민이는요? 제 이름은 수박이 있어요. 그럼 채연이는요? 김치? 그럼 김치채연? 그럼 소원이는? 소원이는 소원 빌어? 민소원 빌어? 그럼 도영이는요? 도토리. 김도토리요? 이름에 너자가 들어간 단어를 찾아보는 말놀이가 유아로부터 발현되었네요. 이름 글자의 양과 그리고 알고 있는 단어 양지고기의 연결이 말놀이로 이어졌어요. 교사는 다른 유아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놀이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유아로부터 시작되었고 교사가 공동 놀이자로 참여하면서 놀이의 재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유아의 발현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교사의 제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즉, 말놀이를 알려주는 거죠. 유아들이 말놀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직간접적으로 배웠을 가능성이 커요. 배운 다음에 자기들이 말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규칙을 생성하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언어에 관심을 보이는 유아에게도 말놀이를 제안해 보는 건 어떤가요? 언어에 관심을 보인다면 말놀이에도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교사와 말놀이를 시작하게 되면 점차 유아들과도 말놀이를 시작하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말놀이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고요.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가 교사의 제안으로 확장되듯이 또 교사의 제안이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엔 유아와 교사 중 누가 먼저 말놀이를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이런 교사의 제안이 잘 드러나는 사례예요. 유아들이 방송국 놀이를 하면서 아나운서 채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함께 보실까요? 우리 방송국 만들자. 그럼 아나운서가 있어야 해. 누가 아나운서 할래? 아나운서를 뽑아야겠어. 말을 잘해야 돼. 아나운서들은 이런 어려운 발음도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대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이니. 야! 아우 틀렸다. 저도 해볼래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채영이 틀렸어요. 저도 해볼래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님 아잉. 우리 그럼 직접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아나운서 시험을 볼까요? 좋아요. 자, 발음하기 어려운 말 뭐 있어요? 떡볶이야. 마스크, 미스트. 차, 기차. 그러면 차로 끝나는 말을 모아볼까요?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에 관심을 보이는 유아들에게 교사가 잿말놀이를 제안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교사가 일부러 잿말놀이를 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아의 흥미도 끌 수 있었어요. 도전하고 해내고 싶어하는 유아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요. 잿말놀이를 하고 나서 어려운 발음들을 모아서 잿말놀이를 다시 했어요. 물론 그것도 교사가 제안을 했고요. 덕분에 비슷한 소리를 가진 낱말들을 찾아보게 되고 구별하여 발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잿말놀이와 함께 동마름 말놀이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마름 말놀이는 아까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동두음에서 두자를 끝 말자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에서는 기차라고 했을 때 교사가 차로 끝나는 말을 모아봤잖아요. 그것이 동마름 말놀이의 사례예요. 말놀이가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네요. 말놀이가 시작되고 또 진행되던 중에 또 새로운 말놀이가 시작되고 말놀이는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그런데 교사가 제안한 말놀이를 할 때 어떻게 아이들에게 규칙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유아들이 느끼기에는 말놀이의 규칙이 어렵거나 뜬금없을 수도 있잖아요. 대뜸 유아들에게 자, 지금부터 끝말잇기를 해보자. 끝말잇기는 앞사람이 말한 단어의 끝글자가 앞글자에 오도록 단어를 이어서 말하는 게임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유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보여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끝말잇기를 해보자. 끝말잇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풍기, 기차, 차도 어떻게 하는 놀이인 것 같나요?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규칙을 찾아내면 교육적으로도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흥미를 유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어제 숲속에 갔는데 동물 친구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나 가서 살펴봤더니 한 명씩 차례로 선풍기, 기차, 차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얘들이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얘들아 너희는 뭘 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끝말잇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끝말잇기를 아나요? 이렇게요. 와,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네요. 저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유아들에게 하면 되지 라고 말을 하니까 유아들이 돼지, 꿀꿀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럴 때 제가 돼지라고 하면 돼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돼지, 지렁이, 이사, 사자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당장은 시작이 곧 끝이 되는 말놀이가 계속될 수 있겠지만 유아들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점차 발현적으로 놀이하는 교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이 곧 끝이 되는 말놀이라 하더라도 유아에게는 그 자체로 놀이이자 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우리가 제공한 그림책을 유아들이 보고 있어요. 함께 살펴보시죠. 얘들아, 이거 봐봐. 새로운 책이다. 와, 우리 같이 보자. 소리도 나오는 책이래. 우와, 선생님이 만들었나 봐. 궁금하다. 빨리 열어봐. 첨벙첨벙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어요. 윤서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신이 나서 장화를 신고 우산을 챙겨 집 밖으로 나섰지요. 야호, 비가 온다. 빗소리가 정말 좋아. 랄랄라라. 꽉꽉 개굴 개굴. 어? 개구리 소리? 이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물웅덩이에서 첨벙첨벙 해야지. 그러던 그때 윤서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어? 이상하다. 발이 왜 안 움직이지? 점점 가라앉고 있잖아.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윤서는 그만 물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살려주세요. 엄마. 꽉꽉 개굴 개굴. 안녕. 개구리? 나 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줘. 개구리는 윤서를 빤히 바라보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뒤돌아 폴짝 뛰어갔어요. 윤서는 얼른 개구리를 따라갔지요. 어느덧 징검다리 앞에 도착했어요. 윤서는 혼자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 처음이라 너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발을 내디디려는 그 순간 징검다리에 글자가 생겼어요. 비. 비? 글자잖아? 일단 건너자. 가라앉잖아. 비로 시작하는 말을 말해봐. 그러면 징검다리가 가라앉지 않을 거야. 비로 시작하는 말? 비누 건넌다. 또 뭐가 있지? 비행기? 야호! 하나 남았어. 비빔밥. 땡으로 시작하는 말, 이것을 동두음 말놀이라고 합니다. 동두음 말놀이를 하면 음절을 익히고 어휘력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음절을 새로 정해서 계속 놀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땡자로 끝나는 말과 같이 동말은 말놀이로 이어가거나 땡자가 들어가는 말을 찾아볼 수도 있죠. 징검다리를 건너니 저 멀리 돌고래가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돌고래에게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니? 나의 아기들을 잃어버렸어. 흑흑.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아기 돌고래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면 되잖아. 내가 목소리를 다쳐서 큰 소리로 말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대신해주면 안 될까? 대신 돌고래 말로 해야 해. 윤서는 돌고래 말을 흉내내어 보고 싶지만 쉽지가 않았죠. 삑삑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끼비비 끼기 이렇게 할까? 삐비 끼기. 윤서의 말이 들렸을까요? 아기 돌고래들이 모두 잘 찾아와 주었어요. 엄마 돌고래는 기뻐서 윤서에게 고마워했어요. 우와, 윤서야 정말 고마워. 이쪽으로 가면 나가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의성어 말놀이는 짹짹, 멍멍과 같이 흔히 사용하는 의성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소리를 말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의성어뿐만 아니라 의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말놀이는 다양하고 생생한 표현력을 기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죠.
의성어 말놀이를 할 때 유아의 의성어를 글로 옮겨 적어주어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동치 등 관련 책을 비치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아의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인정해 주세요. 돌고래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니 아주 작은 물고기들을 만났어요. 물고기들은 길을 잃을까 무서워인지 서로의 꼬리를 잡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죠. 얘들아, 너희 어디 가니? 우리 지금 웅덩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데 너도 가려면 우리 꼬리를 잡아. 윤서는 무척 기뻐서 꼬리를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들이 휙 피하며 그냥 잡으면 안 된다면서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우리를 잘 봐. 갈치, 지역, 야구. 어떻게 하는 거야? 국어로 시작하는 말 하면 될 것 같아. 국물, 아하, 물통. 통나무, 무릎. 이제 꼬리를 잡을 수 있게 된 윤서. 과연 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물고기 꼬리를 잡고 헤엄쳐 가던 그때 갑자기 물회오리가 몰아쳤지 뭐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윤서 앞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전기 뱀장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전기 뱀장어들은 꽃게에게 간대요. 장난꾸러기 꽃게는 웅덩이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일단 윤서와 개구리들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무엇을 말해야 하지? 우리를 잘 보라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어디로 가서 사지? 지금 가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고로 시작하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면 될 것 같아. 고개 넘으면 마트 있어. 어디에? 애구구, 고개 넘기 너무 힘들잖아.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라면 갈 거야. 모두 꼬리를 잡게 되었네요. 과연 꽃게는 나가는 길을 알고 있을까요? 끝말잇기는 상대방이 말한 단어의 끝말을 이어 말하는 건데요. 더 이상 이어 말할 단어가 없을 때 놀이가 끝나게 됩니다. 끝말잇기는 어휘력을 신장시켜주고 단어와 문장의 구조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죠. 보시는 바와 같이 단어 끝말잇기에서 문장 끝말잇기로 확장하여 놀이할 수도 있고 단어와 문장 모두 섞인 끝말잇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그렇게 정한다면요. 전기뱀장어의 꼬리를 잡고 순식간에 장난꾸러기 꽃게에게 도착한 윤서와 개구리들. 꽃게는 나가는 길을 알고 있을까요? 저기 꽃게야, 혹시 웅덩이 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고 있니? 알려줄까 말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장미, 장미는 뾰족해. 너가 이어서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알려주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윤서야. 뾰족한 건 가시. 가시는 아파. 아프면 병원 가. 아하, 병원 가면 주사 맞아. 너희 정말 재미있다. 기분이다. 나가는 문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윤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말놀이를 윗말잇기 말놀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다. 어떠한 것은 무엇이다. 무엇은 어떻다. 어떠한 것은 무엇이다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지요. 윗말잇기 말놀이를 통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게 되고 문장의 구조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윗말잇기 노래를 부르며 말잇기의 재미를 느껴봐도 좋고 이렇게 처음부터 내용을 새로 만들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만든 노래를 그림책으로 만들어준다면 유아의 경험이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열심히 걸어서 꽃게가 알려준 문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어요. 윤서는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그런데 이게 뭐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길 봐. 글자판이 있어. 이 암호를 풀어야 하는 것 같은데. 디귿 기억. 아, 암호명이 디귿 기억이 들어간 말인 거 아니야? 디귿 기억이 들어간 말이라니? 디귿 기억이 초성으로 오는 말 말이야. 당근같이. 도구도 있어. 정글? 아, 나 알겠어. 동굴. 그 순간 동굴의 문이 딸깍 하고 열렸어요. 윤서는 개구리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려는 그 순간 땅이 흔들렸어요. 우르르! 가나다라 말놀이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으로 진행하는 말놀이입니다. 음운인식에 도움이 되겠군요. 제시된 자음이 초성으로 오는 경우에 하나여 놀이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제시된 자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인정이 되는 놀이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고래상어가 지나가는 바람에 땅이 흔들리고 파도가 몰아친 거였어요. 윤서와 개구리들은 잠시 정신을 잃었지요. 그때 누군가 윤서를 흔들어 깨웠어요. 누구세요? 일어났구나. 난 거북이 할아버지야. 어쩌다 이곳에 왔누? 웅덩이에 빠졌어요. 얼른 집으로 가고 싶어요. 안 되었구나. 오늘 먹이를 구하러 웅덩이 나라를 나간다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알아맞혀보자. 그래. 할아버지, 어떤 모양이에요? 다양한데 보통 동그랗게 보이지. 그럼 무슨 색이죠? 글쎄, 좀 희다고 해야 하나, 투명하다고 해야 하나. 만지면 어떤 느낌이 나나요? 젤리 같다. 아, 알겠다. 문어죠? 아니야, 문어는 아니야. 그렇지만 문어처럼 뼈가 없지. 생각났어요. 해파리군요. 그래, 해파리.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질 뭐니. 해파리에게 내가 데려다 주마. 내 등에 타렴. 거북이 할아버지는 걸을 땐 참 느렸는데 헤엄치니까 엄청 빨랐어요. 벌써 해파리에게 도착했죠. 20곡에는 20번의 질문 안에 정답을 맞히는 놀이입니다. 사물의 특성을 탐색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죠. 사물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발문을 하여 지원할 수도 있으며, 수수께끼라는 말놀이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는 먹이를 구하려고 장바구니를 챙기고 있었어요. 윤서는 얼른 해파리에게 말을 건넸죠. 해파리야, 나도 같이 나가자. 나는 지금 웅덩이에 갇혀버린 신세야. 아니, 왜 갇히게 된 거야? 누구나 생각만 하면 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몰랐어. 그런데 어떻게 문을 만들어? 내가 상상하는 대로 문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눈을 감고 떠올려봐. 잘 모르겠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우리가 도와줄게. 문은 동그란 모양일 거야. 문의 색깔은 노란색이 좋겠어. 손잡이는 하트 모양으로 할래. 오, 아름다운 문이 만들어지고 있어. 만세! 말짓기 놀이는 상상하여 말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말의 의미를 전달을 확인하고 상상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죠. 대상은 그 무엇이든 상상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요정을 만들어도 좋고 용을 그려봐도 좋죠. 자유로운 상상 이야기를 소용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요. 얼른 나가자, 해파리야. 모두 고마웠어. 잘 지내. 아휴, 눈부셔. 내가 눈부시지 않게 앞에서 가려줄게. 나를 꼭 붙잡아. 나간다. 슝! 뿅! 웅덩이 위에서 눈을 뜬 윤서. 눈앞엔 해파리처럼 생긴 우산만이 떨어져 있었죠. 어느새 비는 그치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윤서야, 어서 집으로 가야지.
그러고 보니 귀여운 개구리 3마리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유아들이 우리가 제공한 그림책을 재미있게 잘 보네요. 그림책을 보면서 함께 말놀이를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를 발견했어요. 혹시 저 아이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나? 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교실에서는 어떠셨어요? 우리 반에서도 규칙에 벗어나는 말을 하는 유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친구들이 계속 규칙을 알려주다 보니까 놀이인데 이렇게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스럽더라고요. 우리 끝말잇기 하자. 나부터. 떡볶이. 끼. 아니, 떡볶이라고. 이. 그러니까 떡볶이. 떡볶이는 말할 때는 떡볶이지만 떡볶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로 시작하는 말을 생각하면 돼요. 정말 고민이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유아들에게 맡기면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서 놀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관찰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규칙을 모르는 유아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이 너무 답답해했고 결국 놀이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끝말잇기에서의 교육적 가치는 의문인식과 어휘력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렇게 그냥 발음 나는 대로만 말하고 그 글자를 바탕으로 계속 끝말잇기를 이어가면 오히려 오개념만 생기지 않을까요? 맞아요. 규칙은 지키면서 배워가는 거죠. 규칙을 이해하는 과정도 배움에 포함돼요. 모든 놀이가 그렇듯이 말놀이도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유아는 참여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유아는 말놀이에 참여해서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변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일은 기존의 규칙을 이해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규칙을 변형하고 또 새롭게 생성하는 그 변화 양상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기존의 놀이 규칙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놀이 규칙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 놀이에서는 이런 규칙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새로 생성될까요? 우리 유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윗말잇기 말놀이 규칙에 잘잘잘 말놀이 규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윗말잇기 말놀이의 본래 규칙은 간단한 문장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이어가는 놀이예요.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놀이예요. 저도 잘잘잘 말놀이는 알아요. 앞에 말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단어를 뒤에 배치해서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 하면 할머니가, 둘 하면 두부장수, 셋 하면 새색시가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의 규칙을 합치고 변형할 수 있나요? 사과는 사과해. 사과는 맛있어. 사과는 어때? 이래야지. 사과는 사과해가 무슨 말이에요? 사과는 먹는 사과고요. 사과해는 미안해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사과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둘 다 사과라고 말하는구나. 그럴 수 있네요. 그럼 다음 차례는요? 사과해는 사자. 사과에는 사자? 사자가 사과를 한다고요. 히히히. 그거 재밌는 말이네요. 지금 사자가 들어가게 하려는군요. 그럼 다음 차례는 누군가요? 사자는 사수! 아니, 산에 살지. 사자는 산에 안 사는데? 산에 사는 건 사슴. 나도 할래. 사슴은 귀여워. 아니. 사슴은 사자가 들어가게 해야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사슴은 사랑해 이런 거. 규칙의 변형과 결합은 기존의 규칙을 이해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윗말잇기 말놀이와 또 잘잘잘 말놀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동두 말놀이 규칙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사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치한다 라는 규칙이 새롭게 생겨났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사과는 사과해라는 표현을 했던 유아는 동음의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가 이런 장면을 포착했다면 이 말놀이가 끝난 후에 동음의어 말놀이를 함께 진행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사가 들어간 단어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규칙이 있어야 말놀이의 교육적 의미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창의성을 봐도 아이들이 규칙과 틀이 있어야 그 안에서 더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아들이 스무고개를 할 때에는 20번의 질문이라는 규칙이 없었더라면 아마 정답 맞추기에만 급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번의 질문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개인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규칙을 이해하는 정도도 유아들마다 모두 다르고 언어 발달하는 정도도 다르고 이렇게 모든 발달의 정도가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저는 호남 연령 학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가 조금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연령의 유아들은 게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 만 3세랑 만 5세가 함께 끝말잇기를 하는데 만 3세가 규칙을 몰라서 끝까지 게임에 참여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끝말잇기 순서를 정할까요?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수미가 이겼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 맞아요? 네, 이쪽으로요. 그래, 그럼 해보자. 끝말잇기 해봤어요? 끝말잇기 안 해봤어요? 네, 난 해봤는데 많이. 그러면 언니들이랑 선생님이랑 하는 거 보고 같이 할래요? 그렇다면 만 3세는 말놀이를 다 지켜본 뒤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발달 차인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놀이를 하면서 규칙을 이해하고 순서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발달 격차가 적을 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선생님 교실에 만 3세 아이들은 결국에는 끝말잇기를 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냥 지켜보더니 재미없다고 가버렸어요. 개인차가 크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갓난아기에게 가나다라를 가르쳐도 한글을 다 떼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호남 연령 학급이나 학급 내에서 개인차가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유아의 개인차에 맞춰서 규칙을 변형해서 교사가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만 3세 유아처럼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놀이가 재미없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놀이의 규칙을 이해해야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만 3세도 참여할 수 있는 말놀이를 하거나 만 3세도 이해할 수 있는 말놀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만 3세도 이해할 수 있는 말놀이라는 건 말놀이 규칙이 높은 수준의 언어 발달을 요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스무고개나 수수께끼 같은 거요. 그리고 상상에 기반한 말짓기 놀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아가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놀이에 꾸준히 흥미를 가지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규칙을 변형해서 제안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예 그 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만 3세가 참여할 수 있는 말놀이는 무엇인가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만 3세도 참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 3세와 만 4세의 발달차가 크지 않아서 만 3세도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팀을 나누어서 교사가 한 팀, 그리고 유아 전체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들이 소속감을 느껴서 좀 더 흥미유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보세요. 선생님 대 친구들 대결이에요. 시작!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부터 할까요? 한번 봐봐요. 네. 칫솔, 솔방울, 울타리, 리본, 본드, 드라마. 저요. 마늘. 늘? 졌다. 와, 우리가 이겼다.
아이들이 완벽하게 놀이에 참여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말놀이를 하는 것을 관찰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충분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니 또래 학습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성지도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저 딱 맞는 사례가 생각났어요. 동두운 말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규칙을 모르는 유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아에게 다른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걸 보세요. 김자로 시작하는 말 김밥. 오, 김밥이 김으로 시작하네. 김정우, 제 어린이집 친구예요. 기름. 아니, 김으로 해야 돼. 봐봐. 김채윤, 김주아, 이렇게. 맞아. 기가 아니라 김. 알겠어. 생각났다. 김치. 김치도 김이 들어가네요. 친구들이 잘 알려준 덕분에 단어를 찾았구나.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아들의 수준과 흥미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지원해줘야 될 것도 같고요. 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말놀이는 고통뿐인 놀이가 될 테고 그런 경우에는 놀이가 아니게 되겠죠. 호남연령 학급이나 통합학급처럼 개인차가 큰 학급 내에서도 이러한 개인차의 수준을 조금씩 줄이거나 아니면 서로 조화롭게 존중하면서 말놀이 할 수 있는 교실을 꿈꿔봅니다. 이제 말놀이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말놀이 속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가 궁금해요. 저도요. 사례를 보고 우리 지금 다 같이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친구가 싸우면 도와주는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도우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사과 도우미. 사과 도우미? 사과를 먹는 도우미? 사과를 이렇게 쪼개. 우적우적, 냠냠. 아하, 사과 말고도 같은 말, 다른 뜻을 가진 말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길 보세요. 먹는 사과가 있고 미안해 라고 말하는 사과도 있어요. 우리 한번 사과를 넣어서 길게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사과를 먹었다. 다솜이가 이야기를 잘 지어주었네. 다른 단어로도 만들어 볼까요? 차가운 눈. 영재가 차가운 눈이라고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걸 길게 지렁이처럼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눈이 내렸다. 어때요? 차가운 눈이 내렸다. 좋아요. 그럼 이 눈을 깜빡깜빡거린다. 이렇게 이야기로 해줄 수도 있겠어요. 여기까지 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과의 이중적 의미를 말놀이로 연결시킨 것이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단어를 문장으로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들도 있었죠. 그래서 교사가 잘 관찰해서 유아의 수준을 파악하고 유아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주고 그리고 직접 시범도 보이면서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볼까요? 이 배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배준원도 배예요. 나 생각났다. 배꼽. 지안이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주었는데 이야기로 만들어 볼까요? 배를 먹고 배를 탔다. 지안이가 아까 배준원의 배도 배라고 했으니까 배준원이 배를 먹고 배를 탔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래퍼 같다. 배민준이 배를 먹고 배를 탔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니 어때요? 굴에 들어가서 벌을 받았다. 아니, 불만 사용해야지. 그러면 굴에 들어가서 벌을 받아서 풀을 발라 먹었다.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에서 동음이의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확정된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교사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배민준이 배를 먹고 배를 탔다와 같이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익힐 수도 있고요. 또 동음 이의어 단어들을 모두 사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것도 교사였죠.
저는 굴과 벌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 유아에게 교사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주면 좋을지 좀 고민될 것 같아요. 동미어 말놀이 규칙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벌과 굴, 풀과 같은 단어들은 리듬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동음이의어와 리듬 중에 어떤 것에 더 교사가 교육적인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사의 상호작용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교사가 공동 놀이자로서 유아들과 함께 스무고개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좋아. 나 골랐어. 물어봐봐. 앞 글자가 뭐야? 안 돼. 이거 한 글자라서 안 돼. 한 글자래 얘들아. 답이 나왔어. 이제 그 다음 차례. 어떻게 생겼어? 동글동글해. 무슨 색깔이야? 초록 색깔. 나 알겠다. 콩. 네. 그럼 먹는 거야? 아니면 뭐 할 때 쓰는 거야? 먹는 거야. 청포도. 땡. 수박? 아니야. 안에 어떻게 생겼어? 안에는 흰색이야. 선생님, 주호가 저한테 알려줬는데 그냥 싫어서 말 안 할 거예요. 주호야, 잠시만. 안엔 흰색이고 겉은 초록색이라는 거지? 무슨 맛이 나? 그냥 쫀득이는 맛? 함께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교사가 차례를 짚어줄 때 뭔가 교사가 규칙을 주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교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유아들을 관찰했었어요. 동글동글, 쫀득이는 맛과 같이 이런 표현력들이 정말 돋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묘사를 하기 위해서 잘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네, 눈으로 보이는 감각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용도에 대해서도 묻는 것을 보니 스무고개를 통해 사물의 다양한 특성을 알게 되겠어요. 저는 처음에 수박 하고 외쳤다가 아니 하고 취소했던 유아가 인상 깊어요. 그 아이는 분명 수박이라고 외쳤다가 수박이 한 글자라는 단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사례에서 속의 생김새를 물어보는 질문을 한 것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과일의 겉모양과 용도에서 벗어나서 속의 모양을 통해서 단서를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스무고개를 하면 단서를 기억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정답을 알려주고 유유히 떠난 유아 보셨죠? 그 유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겠죠? 놀이에서 규칙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곽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규칙을 지키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유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교사가 나서기도 전에 유아들끼리 먼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서로 알려주더라고요. 또 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단서들이 많이 쌓일 때 유아들이 이 단서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교사가 하나씩 짚어주면서 상기시켜주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확장되는 단서를 질문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말놀이와 배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말놀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여기서 어떤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저는 아이들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점에서요? 스무고개를 할 때 모양이 동글동글하다, 맛이 쫀득쫀득하다라고 표현한 것들이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니까 자연스럽게 표현력을 기를 수 있겠어요. 저는 의문인식과 같은 언어 능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등 말놀이나 초성놀이에서처럼 비슷한 발음이지만 약간의 변화로 완전히 다른 말이 되면서 유아들의 의문인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모두 커서 래퍼가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말놀이가 또래 관계가 확장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놀이는 특별한 도구가 없이도 차례만 잘 지키면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평소 어울리지 않던 아이들과도 어울려서 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랑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는데 버스에 타서 아이들이랑 함께 끝말잇기를 해봤거든요. 끝말잇기가 이런 공간이나 특별한 도구가 없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라서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이 듣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끝말잇기를 하면서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내 차례가 됐을 때 적절한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친구 말에 굉장히 잘 집중하더라고요. 저도 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동의해요. 평소에 유아들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또래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냥 말놀이는 규칙을 지키면서 말을 주고받으면 되니까 더 손쉽게 친구 관계를 확장시켜서 경험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는 또 또래 학습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서로를 가르쳐주고 돕다 보면 인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찬찬히 살펴보니까 혼자서 막연하게 말놀이를 떠올렸을 때보다 그래도 교육적 의미 같은 것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참에 5개 영역이 유아의 말놀이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살펴보면 어떨까요? 사실 개정 누리과정 해설사에서는 유아의 놀이가 항상 모든 5개 영역이 어떻게 충족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놀이가 의사소통 영역과 가장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스무고개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단서를 얻을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정답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와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에서 책과 이야기 즐기기의 내용 중 하나인 말놀이와 이야기 듣기를 즐긴다 내용과 바로 연결돼요. 말로 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영역과 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가장 상관없을 것 같은 자연탐구 영역을 말놀이랑 연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말놀이랑 자연 탐구랑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수께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잘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손가락보다는 작다든지 선생님보다는 길다든지 아니면 코끼리보다는 무겁다든지 하는 표현들이요. 실제로 측정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면서 어떤 대상일지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그냥 말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통합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반에서 유아들이랑 같이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체를 함께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수수께끼를 할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 몸을 함께 쓰면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렁이를 설명해 줄 때 그냥 길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몸을 정말로 길게 느리면서 길어 하고 표현해 준다든지 엎드려서 몸을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렇게 꾸물꾸물 움직여 라고 표현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신체운동 건강 영역과 연계가 되겠어요? 잘잘잘 노래나 나무 노래를 부르면서 리듬감도 느낄 수 있어요. 또 바꿔 불러보면서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초반에도 이야기 나눴듯이 말놀이와 리듬은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리듬감을 익히고 또 리듬감을 기르고 이런 부분들이 예술경험 영역과 연관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사회관계 영역과는 어떻게 연계될까요? 친구와 놀이하는 것 자체가 사회관계 영역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의 표현을 존중해주는 것들과 관련이 되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 말씀처럼 말놀이를 차근차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5개 영역 모두와 연계되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또 5개 영역이 모두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시야를 넓혀서 해야 한다는 시사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운영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유아들이 자신의 이름에 양지고개에 양자가 들어가고 수박에 박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사가 바로 김치채연이나 김도토리언과 같이 즉각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생각이 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저라면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교사가 유아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배움으로 확장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아들과 함께 동두음 말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칠판에 붙여줬었는데 음절에 빈칸을 만들어 놨더니 재밌었는지 그 놀이가 한 주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었어요. 정말 좋은 사례네요.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를 의미 있게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가장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말놀이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고민들이 또 생기기도 하겠죠. 그럴 때는 교사 저널을 쓰면서 성찰도 해보고 또 전문 서적도 읽어보고 또 언제든지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고민 나눔하고 그러면서 집단 지성을 이뤄보기도 해요. 집단지성 좋죠. 우리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서 이렇게 집단지성을 이루도록 해요. 좋아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보령으로 와보령 같은 말놀이 일상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글 교육에 관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고민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말놀이들을 일상적으로 실천하신다면 그러한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놀이는 아이들의 어휘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상상력을 매우 높게 증진시켜 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